김민석 국무총리가 을지 연습을 앞두고 AI와 드론, 사이버 등을 활용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해 정부의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통해 범정부 차원 통합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해군 체험 프로그램 바다로 캠프가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캠프를 통해 해군과 해군사관학교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바다에 대한 꿈을 키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적의 공중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인 근접방어 무기체계 CIWS-2에 대해 안승희 기자의 궁금해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의에 참석해 올해 을지연습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하도록 유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첨단 과학 기술이 전쟁의 새로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총리는 어제 열린 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전쟁 동향 등에서 첨단 과학 기술인 AI, 드론, 사이버 등이 전쟁에 활용되는 등 새로운 양상의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그는 최근 안보 상황을 반영한 국가중요시설 복합상황 대응 실제 훈련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훈련을 실시해 정부와 국민 모두의 비상대비 역량과 안보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등 정부 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통해 범정부 차원 통합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가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기관장들께서 관심을 갖고 수준 높은 을지 연습이 되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를 통해서 국가 비상 대비 태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김 총리는 폭염과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라며 훈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과 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18일부터 3박 4일간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보연습인 을지연습을 실시해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해군 체험 프로그램 바다로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무더위와 폭우를 이겨내며 맹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박인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거센 빗줄기 속에 펼쳐진 소형 고무보트 IBS 훈련. 패들링 연습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바다 위 물살을 헤쳐나갑니다. 훈련 참가자들 현역 장병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온 고등학생들입니다. 해군사관학교가 지난 4일부터 3일 동안의 일정으로 바다로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바다로 캠프는 해군사관학교가 고등학교 방학 시기에 여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참가 학생들은 해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진로 탐색의 기회도 가집니다. 훈련에 앞서 학생들은 해군과 해군사관학교에 관한 교육을 받고 해군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해상에서 IBS 훈련, 실내에서 생존 수영 훈련을 직접 하면서 해군의 임무를 체험했습니다. 모든 활동은 사관 생도와 함께하며 해군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 같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 둘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우리가 이제 해군 사관생도가 될 인재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더 협동심을 기르는데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바다로 캠프는 해군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11일 동안 참가 학생을 모집했는데 일주일 만에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제가 꿈이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었고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같은 뜻으로 이제 모인 학생들끼리 캠프에 들어오니 정말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고 저의 꿈에 더 한 발짝 다가간 것 같습니다. 바다로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을 받았습니다. 체험 활동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미래 세대에 해군 사관학교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바다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 2년 후에
이 학생들이 해군 사관 생도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미래 해군 해병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최신의 극초음속 미사일 다크이글을 호주 북부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크이글을 미국 본토 밖에 배치한 적은 처음인데 중국의 태평양 패권 장악 시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관련 내용 백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최신의 극초음속 미사일 다크이글은 2023년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2,800km의 사거리와 음속의 17배를 뜻하는 마하 17의 최대 속도를 가지며 궤도를 자유자재로 변환해 탐지와 요격이 극도로 어려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미국은 지난 1987년 구소련과 군축 및 긴장 완화의 목적으로 중단거리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이 그동안 미사일을 급속도로 개발하고 실전에 배치하자 미국은 지난 2019년 조약 파기를 선언하고 극비리에 다크이글을 개발했습니다. 지난해 찰스 플린 당시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은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발사장치가 조만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다고 밝혔는데 이번 배치가 그 시작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크이글 배치가 미국이 호주에 본격적인 대중국 군사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미 뉴스위크는 밝혔습니다. 다크이글의 사거리가 대만 해협까지 미치지는 않지만 잠수함 탑재가 가능해 중국 근해에서 언제든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태사령부가 운용하는 신속기동부대 다영역 임무군이 한국과 일본 등지의 미군 기지로 탄력적으로 전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사무엘 파파로 미 인태사령관은 이번 배치를 통해 미국이 변화하는 안보 과제에 혁신적으로 대응하고 군사기술의 최전선에 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중국군이 대만 침공 시 필요한 육해공 합동 상륙훈련 모습을 세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또 동해에선 러시아 해군과 함께 합동훈련을 진행하며 중러 해상전력이 점차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안재영 기자입니다. 중국 육군의 수륙양용 장갑차와 전차 그리고 병력이 열차로 이동한 끝에 해군 상륙함에 탑승합니다. 중국 해군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에서 함재기가 이륙하는데 증기식 캐터펄트와 달리 아무런 증기가 배출되지 않고 부드럽게 날아오르며 전자식 캐터펄트를 사용하는 모습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중국 중앙TV가 최근 중국군 창군 98주년을 맞아 제작한 5부작 다큐멘터리 궁전을 공개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상에는 중국이 대만 침공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인 육해공 합동 상륙훈련과 각종 군사 장비들이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한편 중국 해군과 러시아 해군은 동해에서 합동 해상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양국 해상 함정편대가 해상연합 2025 훈련 계획에 따라 사흘간 훈련을 벌여왔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내용으론 잠수함 구조와 미사일 방어와 같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었다고 주장하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동해를 통해서도 태평양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가진 가운데 한미일 그리고 중러 해상전력이 대립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전 세계 동맹 관계 변화를 주도하는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의 대북 방어와 국방 지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정책차관은 지난달 31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대해 한국이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를 더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이 국방비 지출 면에서도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나토 국가에 요구한 GDP의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기준에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사항을 드러내면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론이 주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호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장병과 장비를 투입해 복구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5만 명의 장병이 파견돼 수색과 복구 그리고 방역까지 국민의 마음을 달래는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시간당 76mm의 폭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가평 지역. 폭우로 무너진 둑주변을 연신삽으로 퍼내면서 장병들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5일 기준 우리 군은 전국 962곳에 걸쳐 장병 5만 명과 장비 1,200여 대를 투입해 수색과 복구, 방역 등 지원 활동을 잇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병력이 투입된 곳은 경기 지역입니다. 전체 지원 병력의 40%인 19,000명이 복구에 나섰고 경남에도 비슷한 규모의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특히 피해가 큰 경기 가평 지역과 경남 산청 두 곳에만 각각 16,000명가량의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실종자 수색부터 민가 토사 제거, 배수로 정비와 방역 활동까지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굴삭기, 급수차, 제독차 등 군 장비도 1,200여 대가 현장에 배치돼 침수 가옥 복구와 도로 청소, 농경지 정리에 사용됐습니다. 전남 담양에는 하루 3,000여 명이 투입돼 마을 진입로와 배수로 복구를 진행했고 충남 부여, 서산, 당진 등지에서는 비닐하우스 정리와 재해시설 복구가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인력 지원을 넘어 장병들은 피해 현장의 요구에 따라 보건소 의료 진료와 침수 세탁 지원까지 실질적인 복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장병들의 안전과 휴식 여건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대별 장병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응급 키트와 충분한 휴식 여건, 수분을 제공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한 맞춤형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 곁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군대의 헌신은 수해 복구 현장에서 또 하나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이어서 안승혜 기자의 궁금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접방어 무기체계 CIWS-2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경북 구미에 있는 LIG 넥슨 구미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 주인공은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 중인 차세대 근접방어 무기체계 CIWS-2입니다. CIWS-2는 A사 레이더를 적용해 표적의 탐색, 추적 능력을 한층 향상시켰고 전방 분산탄을 활용해 김짓도롱 같은 신개념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군 함정은 물론 차량 탑재형이나 고정형 같이 다양한 운용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개발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단장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IG 넥스원에서 CIWS-2 개발 단장을 맡고 있는 홍성표입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 뒤에 CIWS-2가 굉장히 멋있게 보이고 있는데 CIWS가 정확히 어떤 무기체계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CIWS는 클로우즈 인 웨폰 시스템의 줄임말입니다. 근접 방어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죠. 말뜻 그대로 가까운 거리에서 나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무기체계를 방어하는 그런 무기체계가 되겠습니다. 단장님, 여기는 어떤 장소예요? 네, 이곳은 CIWS-2를 통합 연동 시험을 하는 장소입니다. 현재로서는 2대까지 동시에 시험하고 통합할 수 있는 시설로 갖춰져 있고요. 모든 CIWS-2는 이 공간에서 제작되고 시험이 될 겁니다.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됐죠. CIWS-2를 쭉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A사 레이더죠? 먼저 A사 탐색용 레이더는 이쪽에 한 면이 있죠. 그다음에 반대편 또 뒤쪽에 2면 해서 총 4면이 있고요. 각 면들이 90도씩 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사 레이더가 360도를 탐색하고 미심적인 표적이 있으면 추적까지도 할 수 있는 다기능 레이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 위쪽에 보이는 레이더는 추적용 레이더입니다. 추적 레이더는 훨씬 더 세밀한, 정밀한 추적 정보를 우리 체계, 시스템에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 추적 정보를 이용해서 사격을 하게 되고요. 반드시 이제 요격을 시키는 그런 절차로 쭉 교전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CIWS-2는 최후의 방어 수단, 최후의 보루, 우리 장병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아주 핵심 무기체계 중에 핵심입니다. LIG 넥스원의 연구원들은 50여 년간 오직 한 길 무기체계 연구 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상과 지상에서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하게 될 근접 방어 무기체계 CIWS-2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연구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FN이 밀리터리 경제 예능 프로그램 군테크 통장사령부를 선보입니다. 개그맨 장동민 씨가 통장사령부의 사령관으로서 장병들을 만나 금융 상태를 점검하고 재테크의 중요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편하게 많은 돈을 버는 일은 없어요. 부자가 되고 싶니? 밀리터리 경제 예능 프로그램 군테크 통장사령부가 6일 수요일 저녁 8시 KFN TV에서 방송됩니다. 장병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그맨 장동민 씨가 통장방어사령부의 사령관으로 나섭니다. 장동민 씨는 통장방어사령관으로서 전국 곳곳의 부대를 순회하며 병사들의 실제 금융 상태를 점검하고 경제상식 퀴즈와 게임을 통해 재테크의 중요성을 유쾌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2화부터는 걸그룹 여자친구의 예린 씨가 통장방어사령부의 부관으로 합류해 장동민 씨와 함께 직접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주식, 세무회계, 투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통장방어사령부의 경제참모로 합류해 장병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전합니다. 6일 수요일 첫 방송에서 통장방어사령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저격반으로 알려진 육군 701 특공연대를 찾아갑니다. 군테크 통장방어사령부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KFN TV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군과 관련해 다양한 지식을 전하는 군쏠쏠 정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병사들의 각 계급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군대를 말할 때 계급사회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하관계가 뚜렷한 조직이기 때문인데요. 군대의 계급은 2등병부터 4성 장군까지 19등급으로 나뉩니다. 그중에서 병 계급장은 지구의 구성 요소인 4개의 지층을 본따서 표시했습니다. 군 기반 형성에 상징성을 지닌 것으로 계급이 오를수록 전투 능력이 향상되고 임무 수행이 숙달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초창기 병 계급은 2개만 존재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이던 1946년 국방경비대 창설 시에 병 계급은 2등병과 1등병 딱 2가지로만 구분돼 있었습니다. 이 명칭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약자로 2병, 1병으로 불리다 보니 모르는 사람들은 계급 순서가 1병 다음 2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낮은 계급인 2등병의 계급장 모양이 가로바 1개, 1병이 가로바 2개입니다. 1962년이 돼서야 병 계급 체계가 4등급으로 확장됐고 상병과 병장 계급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2병과 1병의 상위 계급이라고 해서 상등병이라고 칭하게 됐고요. 약자로 상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병 계급장은 가로바 3개가 쌓인 모습입니다. 병장은 병들 중에서 우두머리에 속하는 계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자로 우두머리 장자를 사용해 병장이라고 이름 지은 건데요. 계급장은 가로바 4개가 쌓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계급장이 쌓이는 만큼 급여도 늘고 후임도 많아지지만 병사들의 맡은 바 임무에 대한 무게감과 책임감 역시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나와 내 가족,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자부심을 갖고 군복무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군 쏠쏠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창립 5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ADD는 행사에서 지난 55년의 국방연구 개발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국방연구 개발 목표를 새로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국방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고 을범 김용철옹의 호를 따 제정된 을범 합술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우리금융그룹과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기관은 취약계층 독립유공자 후손 560명에게 5억 6천여만 원 상당의 의료, 생활, 주거비 등의 맞춤형 복지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양기관은 광복 80년 공동 홍보를 추진하며 보훈 기부문화 확산에 힘을 더할 방침입니다. 해군 이함대 사령부 소속 최연빈 일병이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휴가 중이던 최일병은 함께 운동하던 팀원이 쓰러지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며 환자는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신대한 고통의 분의 백만 용사야 주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를 건진이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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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조국 방복을 위해 싸웁시다 싸우다 힘이 부족할 때는 이 넓은 벌판을 베개 삼아 죽을 것을 맹세합시다 정의의 발색깔이 빛티는 곳에 이 길이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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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싸우러 나가세 8월 6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비구름이 경기와 강원부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 충청은 오늘 낮부터 밤 사이, 남부지방은 대체로 오늘 밤부터 강수가 집중되겠으며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지역에 따라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고 일부 산악 지역으로 소나기가 예상되며 남부 지역은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6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4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와 뇌우로, 해안 산악으로는 강풍으로 인해 항공작전에 일부 영향이 있겠습니다. 해상작전에서도 높은 파고로 인해 남해는 9시부터 18시 사이, 동해는 18시부터 작전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기상 전망입니다. 앞으로 계속 소나기 가능성이 많은 가운데 토요일부터 다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